네, 안녕하세요. 세주TV 김주현입니다. 오늘 영상은 3.3% 원천징수 하시는 프리랜서 분들의 종합소득세 절세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하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프리랜서 분들이 매년 5월이 되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낯설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뭐냐? 나 매달 돈 지급받을 때 3.3% 원천징수 하고 받았는데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돼? 이게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이에요. 해야 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3.3% 원천징수 받는다라고 하는 건 나라에서 우리한테 대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3.3%를 미리 떼고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직장인 분들이 2월 달에 연말정산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프리랜서 분들은 매년 5월 달에 연말정산, 즉 사업소득자의 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내가 정말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적당한 세금을 냈는지 추가로 내야 될 세금이 있으면 납부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돌려받을 세금이 생긴다라고 하면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 공통적으로 신고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도 이제 2023년도에 처음 프리랜서 업을 시작을 했는데 내가 대충 한 5천만 원 정도 번 것 같은데 내 옆에 나랑 같이 일을 하고 나랑 같이 소득을 버는 동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 신고를 계산해 봤더니 뭔가 나는 되게 조금 낸 것 같고 동료는 또 많이 낸 것 같고, 또 혹은 동료보다 나는 세금을 더 많이 낸 것 같은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해요. 왜 그럴까요? 세법에서 가지고 있는 신고 유형 의무 때문에 그래요. 자, 올해 처음이라고 하는 거는 2023년도예요. 2023년도에 업을 새로 시작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세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2023년도에 프리랜서 용역을 처음 시작했다라고 하면 내가 2023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이 7,50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세금을 단순 경비율로 엄청 조금 내실 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반면에 내가 2023년도에 처음 프리랜서 용역을 제공을 하긴 했지만 7,500만 원 이상을 벌었다라고 하면 기준 경비율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2023년도도 일했고 22년도도 일했어요. 그 전부터 계속 이 업을 하던 사람이야. 그런 분들한테는 기준 금액이 똑같이 7,500만 원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계속 사업자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2023년도의 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22년도에 내가 소득을 얼마를 벌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2년도 소득 기준으로 기준 금액이 3,600만 원이에요. 3,600만 원을 넘었거나 넘지 못했거나가 나의 2023년도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 만약에 내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2022년도 소득이 3,600만 원 미만이었다라고 하면 2023년도 소득세 신고는 단순 경비율로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2022년도 소득이 3,600만 원을 넘었다. 근데 작년엔 내가 그렇게 소득이 크지 않았어. 그랬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소득이 3,6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기준 경비율로 신고를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2023년도에 처음 프리랜서 용역을 시작하신 분들과 2022년도에 3,600만 원이 안 넘는 분들은 단순 경비율이라고 말씀드렸죠. 단순 경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세금 신고를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고 제도예요. 내가 벌어들인 건 이만큼이지만 얼마를 썼는지 영수증을 따지지 않고 대략 75%에서 80% 정도를 비용으로 인정을 해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마 이렇게 단순 경비율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국세청에서 모두 체험 안내나 혹은 여러 세무 플랫폼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진행을 하시고 환급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에서 모두 체험 사이트를 이용을 하실 때는 인적 공제가 본인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배우자가 있고 가족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공제 부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2023년도에 처음 프리랜서 업을 시작을 했는데 7,500만 원이 넘었고 혹은 2022년도에 소득이 3,600만 원이 넘은 분들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기준 경비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준 경비율은 뭐냐면 대략 25에서 30% 정도의 비용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25에서 30은 프리랜서 분들한테는 굉장히 낮은 비용의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무 대리인과 상의를 하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종합소득세에 굉장히 절세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프리랜서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을 하면 정말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를 많이 질문 주시거든요. 100% 이득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무사님들이 아무래도 프리랜서 분들의 카드 사용 내역을 쫙 분석을 하고요. 해당하는 카드 사용 내역들 중에서 세법적으로 저희가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찾아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다 찾아내고 대표님들과 함께 이야기한 다음에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을 하시면서 간혹 나는 간편장부 대상자야, 혹은 나는 뭐 기준경비율 대상자인데 내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해서 세금 신고를 하시게 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기장세액 공제라는 혜택을 또 주고 있습니다. 기장세액 공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래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야 되는 사람이 아닌데 장부를 기장을 해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너는 굉장히 착한 아이구나, 우리가 세금을 더 깎아줄게 라고 하는 제도예요. 이게 최대 세금을 100만 원까지 덜 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경비율에 해당하시거나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세무사 사무실과 확인을 하셔서 나한테 이득되는 신고 방법이 어떠한 부분인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말 5월 초가 되면 프리랜서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게 되실 거예요. 일부 분들은 내가 작년에 벌어들인 소득하고 안내문에 나온 금액이 다른 경우가 생기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떤 차이냐면 저희한테 프리랜서 3.3 원천 징수를 하고 신고된 사업소득이 있고요. 혹 일부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플랫폼에 따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돈을 받는 경우 사업장 제공자의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만약에 여러 가지 플랫폼을 활용해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안내문에 나온 금액이 100% 믿고 신고를 진행하시면 안 돼요. 꼭 국세청 홈택스의 복지이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저희한테 신고가 되어 있는 사업소득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장 제공자 지급 명세서까지 확인을 하셔서 실제 내가 지급받은 소득 금액 그대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나중에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문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는 실제 복지의무에서 확인하셔서 혹은 각 플랫폼사에서 나한테 지급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꼭 확인하셔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5월은 종소세 신고 기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별로 금액이 안 되니까 신고는 별로 신경 안 써야지, 혹은 1년에 한 번이니까 뭐 그냥 내가 대충 해봐야지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꼭 놓치지 마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납부할 능력은 없더라도 신고는 꼭 하셔야 돼요. 왜?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제일 크거든요. 남은 5월 기간 동안 꼭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고 절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